사단법인 아시아재단은 지난 60여 년간 한국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개도국의 삶의 변화와 사회적 풍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에서 지원한 몽골 여성 비즈니스 사업은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캠프는 필리핀 타워빌 지역과 소수민족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 농업, 보건, 친환경, 에너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몽골 여성들이 창업을 희망하고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타워빌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필리핀 도시 빈민분들은 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이주하신 분들인데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역 주민과 많은 소통을 했었는데 봉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습니다. 코이카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고 훈련을 마치신 분들은 봉제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협력실과 몽골 코이카 사무소에서는 현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3년의 기간 동안에 약 3,000명의 여성이 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하여서 실질적인 사업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여성들이 약 1,500명에 달합니다.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 지원 사업은 한국의 개발 NGO가 개도국의 여성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서 많은 NGO들이 현장에서 보다 더 다양하고 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트너 기관 여러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년 오프라인으로 파트너 기관 분들과 대면으로 소통하면서 진행됐던 기존의 설명회와 다르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온라인 공모 설명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6월 30일 화요일 실시되는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공지해드리는 링크를 통해 서면으로도 질의응답을 접수할 예정이오니 해당 채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공모 설명회는 크게 3가지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 설명회의 첫 번째 세션은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의 개요 및 2021년도 공모 방향과 사업 선정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예산 편성 지침 및 회계관리 지침과 민간협력 사업 관리 그리고 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올해 가장 많은 개정 사항이 있었던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의 공모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들이 다소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3가지 영상을 모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1년 공모 계획에 앞서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시는 파트너 기관 분들을 위해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협력 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정부 차원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보완하는 코이카의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개발협력 사업입니다. 민간협력 사업은 지역사회와 밀착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가치 구현을 지향하며
독립된 행위자로서 민간이 보유한 분야별 전문성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과성 높은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사업은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수행됩니다. 첫째는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민간 파트너 기관과 코이카는 상호 신의를 기반으로 작성된 약정서와 공문서상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실 때에는 협력국 정부 및 수혜자를 존중해야 하며 수원국의 법률, 관습, 문화, 그리고 종교와 사회적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코이카와 민간 파트너는 상호 존중 및 책무성을 바탕으로 약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로, 코이카와 파트너의 분담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코이카 분담금과 타 배분기관의 지원금을 중복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상기 5가지 원칙은 향후 사업 선정 후 사업을 수행하실 때에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이카의 민간협력 사업 중에서도 시민사회협력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표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주제별 프로그램의 사회적 연대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주제를 주제별 프로그램 일반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프로그램 일반의 경우에는 각 파트너 기관에서 발굴하신 사업은 N-1년도에 실시되는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제안서가 접수된 후 서면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최종 사업을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사업은 N-1년 하반기 실행 협의를 통해 최종 실행 계획서를 도출하시게 됩니다. 최종 실행 계획서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N년도 상반기에 사업에 착수하시게 됩니다. N년도에 사업에 착수하신 이후에는 반기별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되며 회계 연도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절차별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은 3번째 세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프로그램과 일반 부분과 다르게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은 N-1년도가 아닌 N-2년도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2년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공동기획조사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고 N-1년 한 해 동안 공동기획조사를 실시하시게 됩니다. 공동기획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실행계획은 N-1년에 다시 한번 최종심사 과정을 거쳐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며 확정된 사업은 약정 체결 후 N년 상반기에 사업에 착수하시게 됩니다. 요약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제별 프로그램 일반과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의 사업 선정은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제별 프로그램은 N-1년에 사업이 선정되며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은 사업의 단계별로 상이하지만 1단계 사업의 경우 N-2년에 사업이 선정되게 됩니다.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3번째 세션의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021년도 공모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공모 기본 방향입니다. 첫째, 코이카는 주제별 공모 체계에 따라 성과 중심의 사업 형성 및 사업 주체 간 협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공모에는 시민사회,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 사회적 경제조직 등 주체 구분 없이 자유로운 사업 제안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 생태계 조성 및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파트너 간 협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호 책무성 및 투명성을 갖춘 사업을 지향합니다. 국민의 세금 집행과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의 공공 목표 추구에 합한 사업을 지향하며 사업의 현장 책무성 강화, 그리고 국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성과의 대국민 공유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제안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첫째,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배분기관 등 다른 기관을 통해 중복 수급하는 사업은 제한이 불가합니다. 둘째, 코이카 타 부서의 민간협력 사업 유형, 예를 들면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 국제질병 퇴치기금 민간협력 사업,
다자협력인도지원실의 인도적 지원 민간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제한이 불가합니다. 셋째, 제한 사업은 비정치적이며 비종교적이어야 합니다. 넷째로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수익의 사회 재환원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모델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업 내에서 해당 모델을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섯째, 학술 연구, 정보 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발 등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한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초청 연수와 단순 전문가 파견의 사업은 지향하고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은 국내 시민사회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각 파트너 유형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지위를 소유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지칭합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및 대학병원, 산학협력단, 과학기술원,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은 공모 안내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두 가지 유형의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사회적 기업과 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되며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일반 주제별 프로그램에 단독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사회적 연대경제 분야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리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을 제외한 일반 주제별 프로그램에 단독 참여는 불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과 같이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영리 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주제별 프로그램의 단독 참여와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지만 영리 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을 제외한 일반 주제별 프로그램에 단독 참여는 불가합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 작업과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 내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세 번째 세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 제한입니다. 제한기간이 보조금 관계 법규 및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에 따라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연 예산을 받거나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참여가 불가합니다.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거나 코이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참여가 불가합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공모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2년 또는 3년의 단연도 사업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국가는 OECD 다크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중 외교부 여행경보 적색 또는 흑색 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다만 당초 적색 지역이나 흑색 지역이 아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국가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한 특별 여행주의보인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선은 한 개 기관당 최대 3개까지 신규로 제한하실 수 있으며 신규 파트너 기관의 경우 최대 1개 사업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컨소시엄 사업 구성 시에는 최대 제한 가능 사업 건수에서 1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3개 사업을 제한하시는 경우에는 컨소시엄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 기관별 당해 연도에 수행 가능한 사업의 건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8대2 공동재원 분담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 당사자 기관 및 지역 소재 파트너 기관을 대상으로 9대1 매칭 비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지역 소재 파트너 기관의 지역 구분 기준에 따라 법인 및 단체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
9대1 매칭 비율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단체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이 기재되어 발급된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빙을 필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한기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장애 당사자 기간의 기준은 1번부터 3번까지의 사항 중 한 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 당사자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9대1 매칭 비율을 적용받는 장애 당사자 기간은 지역 소재 파트너와 동일하게 9대1 매칭 비율로 제출을 하실 때에 해당 기간이 3개 중 1개에 해당하는 기간임을 증빙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장애 당사자 기간과 지역 소재 파트너 기간 대상 9대1 매칭 비율 예외 적용은 해당 기간이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이거나 컨소시엄의 대표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점 유의 바랍니다. 앞으로도 장애 당사자 기간 및 지역 소재 파트너 대상 매칭 비율의 예외 적용과 같이 개선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의 경우 기존의 공모에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간 코이카 분담금의 상한액은 시민사회단체는 최대 5억, 신규 시민사회단체는 최대 1억이며 대학 및 연구기관은 신규와 기존 파트너 관계없이 최대 3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코이카 분담금 상한액의 20%를 파트너 분담금으로 매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의 20%를 파트너 분담금으로 매칭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코이카 분담금이 연 5억씩 총 15억이라고 가정할 때 15억은 총 사업비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파트너 분담금은 3억 7,500만 원이 되고 총 사업비는 18억 7,5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장애 당사자 기관과 지역 소재 파트너 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셔서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트너 분담금으로 매칭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 분담금 계산 시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이카 분담금의 연간 상한액은 컨소시엄의 경우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컨소시엄을 구성하실 때에는 민간협력 사업 경험이 3회 이상인 기간이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또한 컨소시엄 참여 기간 수는 최대 3개 기간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는 경우에는 코이카 분담금 상한액과 파트너 분담금 상한액 합계의 70%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과 NGO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연간 상한액은 5억과 3억을 더한 8억의 70%인 5.6억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공모 안내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속사업으로 제안하실 때에는 사업명을 작성하실 때에 제안사업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몇 개 단계 또는 페이지로 해당 사업의 단계를 표시하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종료 또는 종료 예정된 사업의 지속 단계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9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속사업은 동일 지역과 유사 수혜자 그리고 동일 목표로 기획된 사업을 의미하며 지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신규 사업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유의사항은 구체적으로는 공모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코이카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사회적 연대경제로 총 6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분야별 세부 주제는 공모 안내서를 통해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며 특별히 올해는 보건 분야 내 세부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과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코비드-19 사업이 포함됩니다. 글로벌 감염병 위기 대응 및 사회 안정망 확보,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력 강화와 지역사회의 포괄적 보건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들은 해당 세부 주제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모 제안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의 주제는 6개 주제 중 1개 주제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주요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1개 주제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사업 제안서 작성 시 성과지표와 대표지표는 필수적으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공모 제안서 내 코이카 분야별 표준지표 풀과 코이카 민간협력사업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사업에 적절한 성과지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하신 사업의 성과지표 중 단순 산출물 지표 수준의 수혜자 수가 아닌 아웃컴 단위의 성과로 달성되는 수혜자의 수를 대표 수혜자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대표 수혜자 수는 연도별 목표치를 작성해 주시되 향후 대표 수혜자 지표의 측정 및 증빙 제출이 가능한 지표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별 대표 수혜자 지표는 매년 취합되어서 예산 당국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전체 성과 지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프로그램의 성과가 향후 예산 당국의 예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선정 후에도 대표 수혜자 지표의 면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제안서상 사업 책임자와 핵심 투입 인력으로 명시된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 책임자와 사업 제안서상의 핵심 투입 인력으로 명시된 인력의 경우 향후 면접 심사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야 하며 사업 선정 후 실행 협의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의 기획과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책임자와 핵심 투입 인력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특히 사업 선정 후 실행 협의 단계에서 사업 책임자 또는 핵심 투입 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 착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 심사의 발표는 사업 책임자만 가능합니다.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에 사업팀 구성 항목에서 사업 핵심 투입 인력과 사업 책임자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의 핵심 투입 인력은 사업 책임자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 또는 사업 책임자 외에 사업의 전담 인력을 핵심 투입 인력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면접 심사의 발표는 사업 책임자만 가능하며 사업 책임자와 핵심 투입 인력으로 지정된 인력은 사업 착수 후 변경이 불가한 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사업의 선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서면 심사 제출 서류와 면접 심사 제출 서류로 구분됩니다. 사업 제안서 제출 시 서면 심사 단계에서는 기관 공문, 사업 국문 개요서, 사업 제안서, 사업 전체 기간에 대한 예산 작성 시트, 파트너 기간 현황 조사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비영리 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의 경우에는 배포된 양식을 필수적으로 활용해 주시되 코로나로 인해 현장 출장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문헌조사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심사를 통과한 면접 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추가로 사업 수행 인력 이력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사업 활동별 세부 추진 계획서 및 현지 NGO 등록증은 선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심사 합격 발표 이후 면접 심사까지 준비 기간이 약 2주 정도로 짧기 때문에 면접 심사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업의 심사는 사전 심사, 서면 심사, 면접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심사 단계에서는 제한 기간의 공모 참여 자격 및 주요 공모 방침을 준수하였는지,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서면 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서면 심사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 전에 탈락 처리가 되어서 심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제안서 제출 전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하신 후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서면 심사 대상 사업이 되어 내외부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근본 공모에서는 서면 심사 대상 사업 중 지역 소재 파트너 기관이 제출한 사업의 경우 각 지역 소재 국제개발협력센터와
부산 사무소를 통해 심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내외부 심사위원회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점 80점 이상 사업을 면접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며 면접심사에서도 심사위원회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점 80점 이상 사업 중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신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80점 이상 사업 중 가용 예산 범위에 들지 못한 차순위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취소 등의 상황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심사 결과는 제한 기간에 개별 문서로 통보됩니다. 이때 결과 안내는 제안서를 제출하실 때 기입하신 사업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이메일로 안내되므로 연락 가능한 이메일로 작성해 주시고 이메일에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모 개선 사항 중 서면 심사와 관련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너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별 담당 센터와 사무소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구분됩니다. 강원 지역의 파트너 기관은 강원센터에서, 인천 지역은 인천센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대구센터에서, 광주 전라 지역은 전북센터에서, 제주 지역은 제주센터에서 심사를 받으시게 되며 부산 경남 지역은 부산 사무소를 통해 서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외 충청 지역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코이카 본부를 통해 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인천 소재 파트너 기관의 경우 서면 심사는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진행되지만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9대1 매칭 비율이 아닌 8대2 매칭 비율로 제안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지역 소재에서 진행되는 서면 심사는 코이카 본부에서 진행되는 서면 심사와 동일하게 내부 2인, 외부 4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점 80점 이상 사업이 면접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오늘 진행되는 공모 설명회 이후 6월 30일까지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와 부산사무소를 통해 사업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 소재 파트너 기관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에 대한 컨설팅 이외에 제안서 제출 및 양식, 그리고 시스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코이카 본부와 추후 안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항목입니다. 서면 심사는 정성평가 90점, 정량평가 10점으로 구성되며 세부 심사 항목은 공모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의 경우 파트너 기관의 재원 분담 비율이 6점, 청년 일자리 창출이 4점, 그리고 감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너 기관이 분담하셔야 하는 매칭 금액의 최소 비율, 즉 서울 및 수도권 파트너 기관의 경우 20%를 초과하시거나 지역 소재 파트너 기관 및 장애 당사자 기관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2% 초과 시 2점, 5% 초과 시 4점, 10% 초과 시 6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파트너 기관이 총 사업비의 22%를 매칭 분담하는 경우에는 6점 만점에 2점을 받으시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항목은 공공기관으로서 코이카가 범정부 정책기조와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근본 공모에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내년 공모부터는 제안서 제출 시점 2개월 전까지 채용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며 올해는 해당 심사 항목의 도입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준의 적용을 유보하여 약정 체결 시점까지 만 34세 이하 청년의 채용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감점 항목의 경우에는 2019년 5월 24일 이후 시민사회협력실을 포함한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 수행 부서에서 받으신 주의제재 이력을 바탕으로 최대 5점까지 감점이 반영됩니다. 면접심사는 정성평가 100점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은 공모 안내서의 심사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안서는 코이카 파트너 협업 시스템인 코피스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안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제외한 이메일 등 다른 방법을 통한 제안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공모 안내서와 함께 배포해드린 코피스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회원 가입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제안서 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제출 및 저장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서는 저장 후 제출 버튼을 누르셔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됩니다. 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 방법은 올려드리는 시스템 데모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템상 제출 버튼이 눌러지지 않아 저장만 된 제안서이거나 또는 제출 마감 시간이 초과된 제안서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연히 심사도 불가합니다. 금번 2021년도 공모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변경사항과 개선사항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표를 통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영리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주제별 프로그램에도 비영리 사회적 경제조직은 단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 당사자 기관 및 지역 소재 파트너 기관은 9대1 매칭 비율을 적용하셔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앞에 참여 자격에 장애 당사자 기관의 구분 기준이나 지역 소재 파트너 기관 구분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문서를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보건 분야 내 세부 지정 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포스트 코비드-19 주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주제로 사업을 제안하시는 경우 세부 주제와 목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넷째, 서면심사 필수 제출 서류 중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의 경우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것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현지 지역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0억 이상 사업의 경우 올해는 예외적으로 기초성과 목표치를 필수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심사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사업 선정 단계에서 서면 심사는 코이카 본부와 지역 소재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서면 심사 통과 기준은 내외부 심사위원회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점 80점 이상 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의 개편 사항은 향후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모와 관련된 질의응답은 아래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하여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된 질의사항은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 드릴 예정이며 당일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드릴 예정입니다. 30일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은 공모 설명회 웹자보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컨설팅은 코이카 본부와 부산 사무소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통해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제안서 접수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사업 내용에 대한 컨설팅은 불가한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진행 일정입니다. 향후 진행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0일 실시간 질의응답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7월 공모 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9월, 10월 두 달간 서면과 면접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 사업은 11월과 12월 사업 실행 계획서에 대한 실행 협의를 통해 실행 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21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하시게 됩니다. 다음 리스트는 제안서 작성 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각 자료들은 코이카 ODA 도서관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 예산 편성 지침 및 회계관리 지침과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의 편성은 예산의 타당성 항목을 평가할 때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 회계 지침에 따라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지침과 배포해드리는 사업 안내서를 꼭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은 총 4가지로 요약하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영리기관 대상 민간협력 사업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의 예산은 관, 항, 목, 세목으로 구분하여서 원화로 편성하시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세부 산출 내역을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경비를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이 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비는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예산 편성 세부 원칙입니다.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제출되지 않은 예산 편성은 불가합니다. 또한 세부 예산 편성 지침은 사업 안내서 예산 편성 지침 파트를 참고하셔서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사업의 예산 시트를 작성하실 때 유의사항을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사업비와 간접 사업비는 구분하여서 편성하셔야 합니다. 예산은 특성에 따라 직접 사업비와 간접 사업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비는 사업 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비용으로 PDM상의 항목, 세목에 해당하는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 간접 사업비는 직접 사업비 외에 사업 운영 및 보증보험 등 기타 재반 비용을 위한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서의 항목, 세목은 각각 PDM상의 목표, 활동, 투입물과 연동하여 작성이 되어야 하며 각 세목의 세부 내역에는 예산의 산출 단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동일 세목 내 코이카 분담금과 파트너 분담금을 동시에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각각의 세목은 코이카 분담금 또는 파트너 분담금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코이카 단가 산정 기준표 및 예산 편성 기준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 안내서를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사업 안내서와 공모 안내서의 예산 항목별 편성 기준과 단가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산 편성 시의 유의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관리비 편성입니다. 일반 관리비는 사업비 규모별 상한액에 따라서 편성하시되 직접 사업비 또는 간접 경비나 이행보증보험과는 전용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의 코이카 분담금에 따라서 이 한도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관리비는 파트너 분담금으로만 편성하실 수 있고 현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범용성 기자재 구입은 사업 종료 후 수원기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되어서 일반 관리비 편성이나 집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사업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 간접 경비 편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처럼 이제 아카데미 파트너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관리비 편성과 일부 연동되어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간접 경비는 직접 사업비로 편성된 코이카 분담금의 5% 이내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대학 간접 경비의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와 그 성질이 유사하지만 실제 예산의 활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를 별도 편성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사업비 규모에 따른 일반 관리비 편성 한도 안에서 대학 간접 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꼭 유의하셔서 전체 사업 규모 대비 이 간접 경비의 금액이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학 간접 경비와 일반 관리비는 모두 직접 사업비와 전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입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간접 사업비로 편성하며 전체 코이카 분담금에 대해서 1차 년도에 파트너 분담금으로 일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비용은 1차 년도에만 편성이 되고 2차 년도, 3차 년도에는 편성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편성 부분입니다. 사업별 인건비 편성은 인건비 상한에 맞춰서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인건비의 상한액은 현지 파견이 있는 경우와 현지 파견 인력이 없는 경우에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현지 파견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최대 30%까지 인건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지 파견이 있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40%까지 인건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현지 파견 인력이 있는 경우에 만약 그 지역이 특수지 각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연금성 재원의 투입 방법입니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서는 비연금성 재원은 인건비에 한해서만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연금성 재원은 파트너 분담금의 최대 50%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연간 3억 원 예산의 사업 중 파트너 기관이 연 7,500만 원의 자체 분담금을 분담한다고 할 때 본래 지급하고 있는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3,7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참여 인력을 100% 전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경우 이 3,750만 원을 비연금성 재원으로 매칭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7,5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3,750만 원을 비연금성 재원으로 매칭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3,750만 원은 현금으로 매칭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인건비 단가나 업무 투여율 등의 조정으로 여러 명의 참여 인력을 활용하여서 부담하실 수 있고 또는 위에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한 명의 인건비로 전담 인력을 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3,750만 원은 현금 매칭분이기 때문에 자체 분담금 계좌에 입금하여서 사업비를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비연금성 재원에 대해서는 사전에는 이 인력에 대한 고용 계약서 또는 파트너 기관 내부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자체 분담금을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건비 지급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그리고 4대 보험 원천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사업의 관리 및 규정 개정 사항입니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다음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약정 체결 이후에 1차 분담금 지급부터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종료 평가까지를 사업의 추진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를 사업의 착수 단계. 이 착수 단계에서는 사업 실행 협의와 약정 체결 단계를 의미합니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코이카와 파트너 기관 간 사업 실행 계획 수립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완료된 사업 실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 실행 협의 단계에서는 파트너 기관이 사업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서 보완한 사업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후보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약정 체결 파트입니다. 코이카와 파트너 기관은 실행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서와 그 첨부 서류들을 바탕으로 약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약정 체결을 완료하셔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6개월 이내에 사업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 착수 단계에서 마지막 사업 착수 시기에는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를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코이카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업 수행 단계입니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주로 사업의 보고라든지 사업의 공유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이카 사업비의 지급입니다. 코이카 분담금은 연 2회 1차의 70%, 2차의 30%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지급 시에는 당해년도 예산 집행률과 산출물 달성 정도를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이카 분담금 지급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 처리 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 후 사업비 지급을 하고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사업비 지급 기준은 표와 같이 요약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 안내서를 통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사업 선정 이후에 진행되는 실행협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 공유입니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인데요.
파트너 기간은 사업 약정 후 매 반기마다 약정서상 명시하는 기간까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반기별 사업 추진 현황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때에는 사업 반기별 추진 현황서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 경비 정산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하시고 회계 정산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총 3개년도 사업이라고 하는 경우에 매 반기마다 반기별 사업 추진 현황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1차년도부터 3차년도 종료 시까지 총 5회의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또한 3차년도 모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2개월 이내에 약정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제출 기한이라든지 또는 언제까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사업 안내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행협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진행될 예정인 회계 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코이카와 민간협력 사업 수행 관계부처인 외교부 또한 기타 정부기관에서는 필요시에 민간협력 사업의 현장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진행 중인 사업 대상으로는 사업의 중간 성과 점검을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업 종료 단계입니다. 사업 종료 단계에서는 사업 종료 후 45일 내에 사업 전체 기간에 대한 사업 추진 결과와 추진 성과, 그리고 이행 결과 보고를 위한 사업 약정 이행 결과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파트너 기관에서는 사업 수행 과정 중 제출한 반기별 사업 추진 현황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출하시는 사업 약정 이행 결과서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종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의 종료 평가 결과의 완료와 이 성과 중심 사업 관리를 위해서 사업 종료 평가의 결과는 사업의 관리 조치와 연계되게 되는데요. 해당 사업 기간 동안 종료평가 결과가 부분 성공적 이하인 경우에는 주의를 받으시게 되고 해당 사업 기간 종료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또한 민간협력 사업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파트너 기관에서도 고민하시는 부분이실 텐데요. 사업 현지 이양 부분입니다. 국정감사와 외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으로 사업의 이행 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수립된 이행 계획의 모니터링을 조금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마지막 해의 1차 반기별 사업 추진 현황서 제출 시에 사업에 대해 수립된 이행 계획을 포함한 이행 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때 제출하시는 이행 계획은 코이카 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파트너 기관은 제출한 이행 계획에 따라서 사업 마지막 해 남은 기간 동안 현지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첨부 사료, 예를 들면 무산 양도 계약서 또는 이관 목록, 기자재 목록 등과 함께 사업 종료 후 사업 약정 이행 결과서에 포함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 관리와 관련된 조치들인데요.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또 성과중심 사업 관리를 위해서 위반행위 처리 기준에 따른 사업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처리 기준에 따른 제재 조치는 주의, 경고, 참여 제한 3가지로 구분되어서 파트너 기관에 부과되고 있는데요. 경미한 행정상의 과실이나 지침 위반의 경우에는 주의 조치를, 경미한 행정상 과실의 반복 또는 사업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 마지막으로 약정 사항의 위반, 부당 집행 또는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의 지속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참여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 외에 시정 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조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정 조치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 결과를 코이카 본부 담당자에게 통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위반행위 처리 기준이나 시정 조치에 관련된 지침은 사업 안내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연대경제 주제로 지원 가능하신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회적 연대경제 또는 사연경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은 보시는 표와 같이 4개의 핵심 가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 연대의 가치, 사회적 가치,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며 여기에는 취약계층의 포용, 다양한 연대와 협력의 기반, 현지 사회 문화의 부합, 민주주의 및 참여적 거버넌스 확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은 국내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확장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소셜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 즉 사회적 경제 모델에 특화된 개발 협력 사업으로 자유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국내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소셜 비즈니스 사업 모델 발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개념들이지만 또한 그 정의도 상당히 상이하고 합의된 정의가 있지 않아서 이 본 프로그램에서는 각각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 일반 활동과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주요 목적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경제, 사회적인 목적, 재화나 용역의 생산 혹은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직을 말하며 본 프로그램의 공식 참여 주체이자 참여 대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경제 모델은 단순한 이익 추구보다 구성원 또는 공동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경영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수익 배분보다 사람과 일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제활동 모델입니다. 사회적 경제 모델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달리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고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 전반의 참여 확대, 민주적 참여적인 문화를 확산하는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한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지 비즈니스 솔루션입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속적 재정 공급, 지역사회 참여, 민주적 참여적 문화 확산, 그리고 현지 비즈니스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 수행 주체로서 국내 및 현지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개도국 지역사회 중심의 선순환적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현지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민주적 참여적 거버넌스의 확산 그리고 지역사회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 그림은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이 어떠한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다 상세하게 프로그램의 변화 이론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이 본 프로그램이
이 본 프로그램의 변화 이론을 간략히 제시한 것으로 국내 및 현지 시민사회와 사회적 조직, 경제 조직의 연대를 통해서 개도국 현지에 어떻게 실효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되고 이것이 실제 구현될 때 장기적으로 인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이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이 페이즈 1부터 3까지 3단계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4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사업 기획 단계로 사업 기간은 8개월, 그리고 사업 지원비 지원 규모는 최대 1억 원입니다. 1단계의 목표는 사업 기획 단계이므로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신뢰를 형성하고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 시장 조사 및 사업 아이템을 확정짓고 국내외 사업 수행 체계를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2단계로 시장 진입 단계입니다. 2단계는 최대 3년, 그리고 코이카 지원 규모는 최대 연 5억 원으로 기존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지원 기간과 코이카 분담금 규모와 동일합니다. 2단계의 목표는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신뢰가 강화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구현하며 개도국 현지 시장에 진입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단계입니다. 재무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 창출을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3단계는 시장 안착 및 확대 단계로서 최대 사업기간 3년, 코이카 지원은 최대 연 5억 원으로 이전의 2단계와 동일합니다. 3단계 목표는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신뢰 심화, 비즈니스 모델 안정화 및 확장, 개도국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 매출 및 영업이익의 확대, 그리고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의 지속 창출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 사업은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또는 해당 단계로 바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업 기획부터 준비 중인 사업이라면 1단계 지원을 고려하실 수 있고, 또 이미 현지에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면 2단계 또는 3단계 지원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사업 착근 단계입니다. 사업의 최종 단계로서 4단계 사업 착근 단계는 사업 기간과 사업 지원비 규모는 이전의 2단계 3단계와 동일하게 사업 기간 최대 3년, 지원비 규모는 최대 연 5억 원입니다. 4단계의 목표는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신뢰 공고화, 비즈니스 모델의 지역사회 착금, 개도국 현지 시장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의 지속 창출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현지 이관 또는 착근을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의 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 단계별 목표를 3개의 차원, 즉 사회적 목표, 연대적 목표, 경제적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한 표입니다. 앞 단계와 중복되는 내용이며 각 단계별 사회적, 연대, 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또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연경 프로그램은 가장 마지막 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별, 차원별 목표 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지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 재무 자본을 축적하고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 및 인파워먼트, 그리고 지역사회 내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보여지는 절차는 1단계 지원 사업의 절차입니다. 2에서 4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경우는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 절차와 동일하므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 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의 발굴과
공모 실시 이후 제안서가 접수되면 동일하게 서면과 면접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가용 예산 범위 내에 후보 사업이 선정되고 또 차년도 1단계 약정 체결이 진행이 됩니다. 코이카 파트너 기관 간 최종 약정 체결이 완료되게 되면 1차 코이카 분담금이 지급이 되고 이후 기획조사가 실시되며 코이카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 실행 계획서 도출을 목표로 합니다. 코이카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 실행 계획서가 도출된 경우 2단계의 사업 진입을 위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서면 심사는 예외가 되며 바로 면접 대상 심의로 추진되게 됩니다. 2단계 사업의 면접 심사 대상으로 들어간 경우 가용 예산 범위 내에 후보 사업이 선정됐고 최종 선정 사업에 대해 실행 계획에 대한 협의 미팅인 실시 그리고 사업 실행 계획서의 최종본을 접수하게 됩니다. 코이카 이사회 의결을 통한 사업 선정 최종 결과를 파트너 기관에 알려드리게 되며 이후 코이카 파트너 간, 즉 코이카와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 간 3자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동일하게 1차 코이카 분담금이 지급이 되고 사업은 착수하게 되어 이후부터는 동일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과 추진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경 프로그램은 국내 시민사회 단체와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동 참여가 필수입니다. 대표기관 1개를 선정하셔야 하며 대표기관은 사업비 관리와 공문 처리를 위임하여 실시합니다. 대표기관은 시민사회 단체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비영리 민간 단체로 시민사회, CSO,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이 해당됩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비영리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자로 인정됩니다. 민관협력사업 참여 경험 3회 이상인 기관의 1개 이상 참여를 필수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민관협력사업은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 IBS, CTS가 해당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 연대경제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의 프로그램 참여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1기, 2기 사연경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파트너십 그대로 참여가 가능하시나 다만 약정 형태는 코이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3자 약정이 아닌 종전과 같이 코이카와 시민사회단체의 양자 약정 체결이 진행되며 사회적 경제조직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형태로 약정이 체결됩니다. 대표기관도 시민사회단체만 지정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의 필수 요건들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에 따라 현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그리고 취약계층의 포용은 사업 추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사슬 실현에 현지 사회적 경제 조직, 즉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참여가 요구되며 이때 취약계층의 참여도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단계부터 4단계에 지원할 경우 현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확정하여 제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근거로서 MOU 등의 체결이 요구됩니다. 현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즉 본 사업을 통해 신설하시거나 또는 파트너십, 즉 기존 조직과의 파트너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선정 절차와 일정은 모두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과 동일하며 다만 사업의 심사표와 제안서 양식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니 양식을 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방식은 본 프로그램이 민관협력 사업으로서 진행됨으로써 매칭 펀드 방식으로 공동 재원 조달을 기본으로 합니다. 매칭 비율 및 분담금 상한액 또한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파트너 간 재원 분담 비율은 자율로 결정하실 수 있으나 사업 성과 목표 달성도는 공동의 책임을 기본으로 합니다. 단계별 필수 제출 서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제안서와 예산안,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관 현황 조사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은 기존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다만 본 프로그램은 국내 및 현지 사회적 경제조직 파트너의 재무성과 관련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지원 단계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본 프로그램은 1단계 지원 시 기존의 동일한 사업 제안서와 예산안 그리고 기관 현황 조사서 외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무성과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2에서 4단계에 지원하시는 경우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무성과 자료와 함께 현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무성과 자료 그리고 사전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현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무성과 자료는 면접 대상 사업의 경우 코이카가 제안하는 기한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의 제출 서류들은 모두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의 심사 항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항목은 아래의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명 심사는 정량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량 평가 및 감점 사항은 서면 심사에만 적용이 되며 각 해당 항목과 배점은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과 동일합니다. 심사 항목을 살펴보면 정책 부합성, 사업 타당성 및 취약계층 포용 적절성, 비즈니스 모델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소셜 밸류 체인의 명확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매출 및 영업이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 성과 지속 창출 가능성, 파트너십 적절성 및 역량, 예산 편성의 타당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면 심사와 대면 심사의 항목은 정량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며 배점이 조금 상이합니다. 배점을 보시면 3번 비즈니스 모델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4번 소셜 밸류 체인의 명확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7번 파트너십 적절성 및 역량 항목의 배점이 타 항목 대비 큰 편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제안서 작성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경제 프로그램은 심사표 및 제안서 양식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과 상이하므로 제안서 작성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